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의 2차 반격,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폭 연루설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죠.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요. 어제 낮의 일이었고요. 어젯밤에는 이 지사가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안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이재명 지사가 어제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SBS의 고발 프로그램을 속된 말로 디스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찍느냐고 디스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자, 해당 PD가 자신과 통화를 하는 장면을 찍으면서 자신의 포스터와 이렇게 다른 서류 뭉치를 다르게 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게 일종의 편집된 영상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취재 보도인지 연예 연출인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 작가님, 이게 그 시사 프로그램을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편집도 있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영상이라고? 아니 뭐 저거 갖고 뭐 악의적이고 뭐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밝혀야 되는 것은 조폭하고 연루됐느냐 안 됐느냐 그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영화냐 아니면은 뭐 다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라고 할 그렇게 한가로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자, SBS 방송과 관련해서 짜깁기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서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고요, 안 기자? 그렇습니다. 일종의 평행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먼저 유행어를 하나 듣고 오시죠. 김상중입니다. 우리는 익명의 제보자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눔 환경이라고 예전에 2015년에 문제가 됐던 곳이 있어요. 여기에 통진당 소속 사람이 2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종북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거든요. 성남시에서 이 나눔 환경에 용역을 줘서 종북 논란이 일었고요.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한 좋은 회사였다. 그렇다면 나는 종북이면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금을 줬으니까 고정간첩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오시죠.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연간 수천만 원씩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회사의 일거리 준 게 문제입니까? 사골 곰탕 우려 먹듯이 연례 행사로 한 번씩 수사하고 종북몰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입니다. 코마트레이드 문제가 됐던 그 회사죠. 이 회사에 성남시가 상을 줍니다. 상을 주는데 다 정부가 어떤 걸 하느냐? 표창을 줍니다. 좋은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조직원이 속해 있는 봉사단체, 이 새싹지킴이란 곳을 성남시가 지원했는데 자, 이곳을 어떻게 하느냐? 경찰이 양해각서를 체결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 배후면 그러면 경찰이나 정부는 똑같이 조폭 배후가 되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어젯밤 늦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내용의 핵심을 안건우 기자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길이언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억울한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뭐 이렇게 경찰과 정부까지 끌어들여가면서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약간 좀 본질과는 비껴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예. 본질을 봐야 돼요. 자꾸 막 이렇게 말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조폭이랑 가깝다. 조폭을 도와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핵심은 그 조폭으로 알려진 사람이 운영하는 그 회사가 성남시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조폭이 이재명 시장한테 뭐 돈을 갖다 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확실하게 연루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두 사람이 이제 성남에서 오래 사업을 했고서 이재명 시장도 예전부터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관계가 좀 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검찰이 수사를 하든 뭐 어느 누가 밝혀내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도한 거는 약간 정황 증거 같은 거거든요. 예. 그거 가지고 정치인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킨다. 이것도 좀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시장과 그 조폭 사이의 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객관적인 근거로 드러나야지 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또 하나의 이 지사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밤에 방송됐던 SBS 그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 방송사에 무한가의 조치를 취했다는데 이를 두고도 좀 뒷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 기자? 네. 아시다시피 어제 이재명 지사는 뭐 대변인을 통해서 말을 하긴 했지만 기자회견을 가져서 조폭몰이 너무 억울하다. 난 떳떳하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 했었죠. 그런데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그 방송사에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어떤 경위로 나가게 됐는지 말 그대로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잘못된 방송이 어떤 경위로 보도가 됐는지 예.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 증명을 보낸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앞서서 지난 그 지방선거 당시에 TV 토론에서요. 이 지사를 향해서 그 뭐 조폭 연루설을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인데 이 지사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지금 검찰에 그 추가 고발을 했어요. 예. 그런데 김 전 후보가 당시에 어떻게 공격을 했었고 어떤 공방이 벌어졌는지 함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재명 지사께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늦었지만 아주 환영하고 오늘 고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의 장면이 아니고요.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의 어떤 그런 수사 요구에 대해서 좀 환영의 뜻을 밝힌 그런 목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전 작가님, 이 네. 지사가 뭐가 이제 억울함을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의 좀 지적 포인트는 이 지사가 억울하면 본인이 직접 나서야 되는데 어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김남준이라는 언론 비서관을 네. 통해서 했고요. 네. 오늘도 지금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고소 고발을 한 게 아니라 또 이번에는 또 내용 증명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 보통 뭐 돈 받을 일 있을 때 많이 보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3자가 이 과정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자 이런 건데 이미 방송이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더 알고 싶은 게 뭐냐. 제 그 후속 프로그램이 있는 거를 알려달라는 건지 그것도 아니고 이 과정을 알고 싶다고 한 이거는 상당히 방송사에 대해서 일종의 모호한 압박을 보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서는 조폭 연루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김부선 씨와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김부선 씨가 누군가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됐거든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건우 기자 무슨 내용이죠? 네, 새롭게 공개된 녹취입니다. 당초에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관계를 몰랐다. 나는 제3자였다. 이렇게 거리를 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녹취록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자, 2016년 통화 내용입니다. 김부선 씨가 시사인 편집국장,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있는 그 시사인 그 잡지죠. 거기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좀 억울해도 민주진영을 위해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해 알았다 했다. 누가? 주진우 기자가. 이후 이재명 지사가 방송에서 나를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또 했느냐. 자, 주진우 기자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내가 항의를 했더니 사실이면 이재명을 가만 안 두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제 경찰서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부선 씨를 도우려고 나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통화를 보면 뭐 그쪽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재명 본인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씨?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얘기할 텐데. 네. 그러니까 이 김부선 씨와의 여배우 스캔들 논란도 굉장히 지금 하여튼 이 전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게 뭐 녹취록이 또 추가로 공개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 부분도 본질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예. 관계를 덮기 위해서 일종의 압력을 행사했는가, 또 거기에 제3자로서 주진우 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뭐 이런 문제인데, 예. 문제는 이것 역시 본질을 흐리는데 모든 힘을 아주 총력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이 상황에서도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를 도와준 것이다. 그렇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녀 관계에 대해서 나는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건데 예. 도와주려면 뭔가 사안을 알아야지 도와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진우 기자의 이른바 아까 들은 녹취록 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지영 작가가 얘기했던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금방 판단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사안인데, 예. 지금 저거를 계속 물 흐르기, 그 다음에 방향을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걸 통해 갖고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김부선 씨가 예전에 이재명 지사랑 난 별관계 아닙니다라는 사과문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데 그거를 대신 사실 대서해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제 경찰서 출석하면서 주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본인은 남녀관계 일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과문을 대신 써줬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하면서 그 두 사람 사이는 나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모습 보고 오시죠. 아니, 제가 아는 내용은 다 할 텐데, 사적 관계, 내밀한 관계에 대해서 저는 제3자예요. 사적인 관계에 대한 내밀한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적절치가 않아요, 사실. 주변 사람들의 남녀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다, 얼마나 됐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누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주진우 기자입니다. 나는 김부선 씨로 하여금 무언가를 이렇게 사과문을 쓰게끔 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련은 좀 어떻게 주 기자 어제 출석 모습 어떻게 봤습니까? 참 저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뭐 이렇게 저기 이렇게 기자가 끼워서 중간에서 뭐 저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말이 꼬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 사건을 아주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말이 자꾸 뭐 얘기가 나왔다고 또 그에 반박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또 아니고 또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스텝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거짓말이 더 커지는 예.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참 옆에서 보고 있기에 그냥 누군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저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고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문제가 남녀관계라서가 아니라 선거에서 있었던 이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고소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할 테니까 뭐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진영에서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허. 하나는 짓이기는 겁니다. 아주 비아냥대고 그 사람의 인격 살인을 하고, 두 번째는 방향을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나는 이 사안이 지금 주진우 기자라는 분한테 우리가 남녀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신이 말하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김부선 씨한테 그렇게 김부선 씨를 도와주면서 결국 사안을 왜곡시킨 게 아닌가. 네, 네. 이 점을 묻고 있는 건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왜 내가 남녀 관계에 대해서 밝혀야 되냐. 누가 남녀 관계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습니까?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주진우 기자의 여러 가지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고 이런 게 석연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연예계 쪽에 있는 제가 아는 분들한테 왜 그 연예인들을 자기 입장을 밝히는데 김부선 씨가 직접 하면 되죠. 굳이 주진우 기자한테 저렇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연예인들은 일종의 이제 그 문화라든가 그 습관이 있는데 정말 매니저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경우가 많답니다. 네. 그래서 김부선 씨로서는 자기가 이 사안에서 더구나 그때 남방 열사로서 활약이 대단했을 때라서 네. 그 법원에 또 출석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충분히 부탁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주진우 씨가 했던 역할 같은 걸 보면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공지영 작가가요 일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김민지 기자가 이 공지영 작가가 주진우 기자와 일전에 만났는데 뭔가 주진우
기자 본인이 뭔가 해결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뭐 하나 글 올린 적 있지 않았었어요? 네, 공지영 작가도 그 주진우 기자에 대한 어떤 의혹에 가세하는 그 예. SNS를 계속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미 추가로 한 번 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진우 기자를 향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뭐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주 기자가 어떤 정색을 하면서 김부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는데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지난달 7일에 올렸던 SNS인데 그럼 그게 뭐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 기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이제 공개된 그 SNS에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내가 들어가 보니 이미 경찰이 많은 걸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약간 너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일종의 경고를 날리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지영 작가가 저렇게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가 또 어제 얘기를 했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안 기자?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주진우 기자와 공지영 작가는 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공지영 작가는 물론 이재명, 김부선 두 사람의 글도 단 하나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듣고 오시죠. 네, 공지영 작가가 그 SNS 올린 글 보셨죠? 아니, 안 봤어요. 저 한 글자도 안 봤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제 고발을 당했는데 이 기사가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사실 저는 이재명, 김부선, 공지영 이름이 나오는 걸 한 글자도 못 읽었어요. 전 작가님,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네.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한 글자도 읽지 않았다고 했는데 중재는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공지영 작가가 한 인터뷰에서는 또 뭐 주진우 쪽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동안 그 주진우라는 한 기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사람으로서 뭐 MB라든가 여러 가지 취재를 했을 때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뭐 한 글자도 안 읽고 취재를 했었다는 거하고 그대로 우리가 관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뭐 이 대필도 해주고 뭐 또 이제 그쪽 주장입니다만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죠. 진짜 우리 그 길준균 의원 말씀대로 대단한 분이네요.